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4.7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아침 6시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2시간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론, 표심 지금 어떨까요? 지금 분석 같이 해보겠습니다.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재보선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저는 황보선입니다. 네. 예, 자 깜깜이 보궐선거에 특화되어 있는 조직이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이른바 깜깜이 기간, 자 판세를 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론 발표 네. 새로 뭐 할 수도 없고요. 자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도 판세 변화 일어나는 경우는 많거든요. 주로 이제 중도층 표심, 이른바 이제 부동층 표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두 가지 이슈입니다. 하나는 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정책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후보 개인의 부동산 자산 관련 의혹, 진실 여부,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 또 논란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LH, 하나는 개인의 부동산 자산. 두 가지 이슈 중에서 중도 부동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이슈가 무엇인지가 오늘 바로 본선거일까지도 가장 중요한 표심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밤 8시까지 이어지는 오늘 투표. 자, 그러면 사전 투표율 뭐 높게 나왔는데 뭐, 네. 뭐 여야별로 뭐 유불리 해석을 달리합니다. 최종 투표율 오늘 이건 뭐 네. 어떨까요? 사전 투표율에 따라서 예. 여당이 유리한지 또는 야당이 유리한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러게요. 예.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 아무리 우리 또 보선 예. 이 특화되어 있는 배추도사지만 그거 네. 알기 쉽지 않거든요. 중앙선관위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율에 곱하기 2.5를 하면 대체로 이제 전체 최종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공식이라면 한 50%대 한 초반대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 투표율에 따라 여야에서 계속 유불리를 따지게 되는데 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부질없는 일입니다. 얼마만큼 자기 지지층이 투표로 많이 나왔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투표율도 우리가 중요한 기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나왔느냐, 누구에게 투표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최종 개표야만 이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은 가능한데 최근에는 뭐 50% 미만이면 더불어민주당이, 또 50% 최종 투표가 서울 지역에서 더 높으면 국민의힘 쪽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결과라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예.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여론조사 발표하는 거 금지된 기간에 판세가 바뀐 경우들 좀 있었죠, 과거에? 그렇죠. 여론조사 공보 기간 중에 표심 변화는 활발했었습니다. 2010년이 대표적인데 예. 당시에도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다는 여론조사 많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초박빙이었거든요. 예. 한명숙 후보에게 0.6%포인트 차이의 진단승을 거두는 결과였는데 이때는 이제 또 여론조사에서 많이 이제 여론조사가 맞았냐 틀렸느냐 예를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때는 무선 전화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이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종로구 선거, 역시 오세훈 후보가 정세균, 지금 현재 총리인 정세균 후보와 맞붙었던 예. 선거였는데 그때도 예. 보면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었는데 예. 실제 이때도 이 여론조사 공표 기간 중에서 표심이 또 전면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최종 승자는 정세균 후보가 됐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유선전화 비율이 비교적 지금과 비교해보면 높았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합을 해보면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표심의 변화, 특히 예. 중도층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자 투표 끝나면요. 네. 자, 뭐 방송사별로 뭐 출구조사 뭐 결과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8시 15분쯤에 이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KBS, SBS, 네. MBC에 발표가 될 텐데 예. 현장 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진행하고 하는 것이고요. 몇몇 방송사와 신문사에서는 전화 예측 조사를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예. 출구조사는 그렇습니다. 조사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하는데 어. 투표소에서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이제 투표하고 나오는 투표자를 대상으로 예. 모의 투표용지에 표기를 하도록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고 저는 뭐 5번째나 6번째나 이렇게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 요청하는데 응답한 사람에게는 이제 간단한 답례품을 정정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투표소를 예. 어디를 정하냐? 모든 투표소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투표소가 그 지역의 양천구면 양천구, 또 동대문구면 동대문구에서 대표성이 있는 전체 결과와 비슷하게 쭉 투표 결과가 나왔던 투표소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최종 집계를 하게 되는 것은 대략 오늘은 이제 8시에 투표 마감이니까 7시까지 집계를 해서 예. 방송사에는 한 30분 전에 전달돼요. 이때 이제 그래프도 만들어서 예.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8시 15분입니다. 8시 15분에 발표가 되는데 그런 이유는 왜 8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가격리자가 또 투표하는 시간도 있고요. 막판에. 8시부터 하죠. 참. 네, 예. 그래서 한 15분 정도 투표소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투표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예측조사 말씀하셨는데 이게 출구조사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포함이 됩니다. 사전투표는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많이 궁금하신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성별 또 연령별 지역별 투표 비율 정도는 이 협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여러 가지 분석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로 포함이 되는데 자 선거 여론조사는 그냥 선거 조사하는 시점에서의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투표율까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투표한다고 보는 것이고 예. 선거 예측조사는 여기 기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오늘 몇몇 방송사에서 또 신문사에서 발표되는 전화 예측조사는 이 여론조사에 기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출구조사는요. 여론조사가 아니라 예. 투표자, 그냥, 당사자에게 예, 조사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선자 윤곽부 언제쯤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2010년의 경우가 중요한 이제 참고 기준이 될 텐데 예. 후보자 사이에 이제 격차가 크다면 클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래서 격차가 크다면 12시를 전후로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8시까지 투표가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면 대체로 예. 8시 25분, 30분 행정적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도 9시에 개표가 시작되니까요. 한 12시쯤. 근데 아주 큰 차이가 없다. 두 후보자 사이. 후보자 사이 개표 결과에 예. 큰 차이가 없다면 새벽 4시경이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관위에서 뭐 자정이라고 얘기하던데 뭐 아무래도 이번에 뭐 혹시 박빙이 된다면 새벽까지도 네. 눈 뜨고 좀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눈 뜨고 보는 건 좋은데 요즘 예. 또 예. 길만큼은 또 예. 우리 출발세 아침에 열려 있어야 되겠죠. 예. 청취율 조사 기간도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청취율 조사되고 있는 이 선거 기간에는요. 예. 황보선 앵커입니다. 네, 보궐선거는 예. 황보선 앵커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